1918년 4월 3일 핀란드 무장세력 한 무리가 탄약과 보급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노동자로 구성된 이들은 바로 핀란드 백군 근위대, 그리고 이들이 공격할 것은 적군 세력이 전략적 요충지로 삼은 핀란드 중남부의 산업도시 탄페라 지역이었습니다. 1917년 12월 6일 1차 세계대전 말기, 드디어 핀란드가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스웨덴의 지배를 받다가 19세기 초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그동안 줄곧 러시아 지배하에 있던 핀란드.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볼셰비키 정부가 들어서자 이때다 싶어 독립을 선언한 것이었죠. 이제 하나의 어엿한 국가로서 구색을 갖추나 싶었는데, 당연히 갓 태어난 국가답게 이 신생 독립국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볼셰비키를 지지하는 사회민주당이 이끌던 좌파 세력의 적군과 핀란드를 군주제로 회귀하고 싶었던 보수 우파 세력의 백군. 1918년 1월 독립하기가 무섭게 이 나라를 둘로 쪼갠 백군과 적군 두 세력. 20세기 초 핀란드 국토를 피로 물들이는 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Att älska Gud och fosterlandet. Fullfölja vår plikt, vår skyldighet mot det land som sett oss fostras. 과거 우리나라를 보듯이 독립하자마자 졸지에 둘로 쪼개진 핀란드. 굳이 차이점을 말한다면 외세에 의한 분리였다기보다는 노동자 농민 중심의 사회주의 혁명 세력과 자본과 관료 중심의 보수파 세력과의 대립이었죠. 어찌됐건 두 세력 모두 여기저기 군경험 없는 직장인들로 구성된 오합지졸인 건 마찬가지. 하지만 백군의 지휘관은 무려 러시아 제국 장성 출신의 구스타프 만네르헤임이 총사령관으로 있었죠. Vi ska i språngmarsch tränga in i staden. Passera Rystkyrkan, fara över forsen och vidare upp till Tavastlands museum. Näsilinna-palatset. 이들의 목표는 적군의 본거지인 탐페레시의 네실린나 궁전. 지금은 탐페레시를 대표하는 박물관이지만 당시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살벌한 사륙의 장소였죠. 노동자 계급으로 구성된 적군은 당연히 핀란드 남부 공업지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땅 주인이 많았던 백군, 넓기는 한데 황량하고 추운 중북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통일된 군복도 갖추지 않았던 백군, 적군이 몰려있는 탐페레시 공격 준비를 합니다. Vi bör se på ruinerna som de röda lämnat efter sig där de härjat fram och bränt upp gårdar så att flera tusen människor blivit utan hem. Från banditerna som med våld och svärd tänkte framhäva sin frihet. 왠지 공격 직전부터 잔뜩 위축되어 보이는 백군 병사들. 당연히 백군은 땅 주인 사장님들이 직접 싸우실 리는 없겠고 과반수가 징집된 병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노동자들이었죠. 적군이 장악한 탐페라시, 핀란드에서 가장 산업화된 도시이자 노동조합과 파업의 본산지였습니다. 적군이 서식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춘 도시였죠. Far förbi den på södra sidan och sen rätt norrut upp till Tavastbron och därefter rakt norrut upp till Näsilinna. 드디어 공격을 시작하는 백군. 딱히 이렇다 할 전술보다는 이렇게 구보로 진격하면서 도시의 블록 하나하나를 점령해 나가자는 계획이었는데, 당연히 적군의 기관총 공격을 받게 되죠. 백군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지만 이렇게 하나둘 기관총 진지를 무력화시키면서 전진합니다. 궁전으로 향하는 경로 러시아 성당을 지나 하민실타 다리에 도착한 백군 병력. 그리고 그곳에서 백군을 기다리고 있는 것. 하지만 백군에게는 사냥의 나라답게 명사수로 구성된 소수의 엿병 부대가 있었죠. 점점 가까워지는 네실리나 궁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백군 눈에는 모두 빨갱이 적군으로 보였죠. 그냥 사람이 보이는 족족 닥치는 대로 쏘고 보는 백군 병사들. 아침이 밝아오고 이들은 드디어 네실린나 궁전에 도착합니다.
네실리나 궁전에 진입한 이들. 순식간에 궁전 내부에 있던 모든 적군 세력을 제압하는데 Jag insåg att jag är här på arbete. 다 필요 없습니다. 백군에겐 그저 모두 빨갱이일 뿐이었죠. Vår order är att inte ha några fångar. Snälla kapten, jag talar ju svenska som ni. 잠깐, Kapten! 당시 만네르헤임 사령관은 적군 포로에 대한 처우를 지휘관 재량에 맡겼습니다. 죽이든 말든 알아서 하라 그거였죠. 그리고 정말 지휘관 멜린 중위는 알아서 하게 되죠. Tähtää! Ampukaa! 17세기에 지어진 이 아름다운 네오바로크 건축물은 단 몇 분 사이에 유혈이 낭자한 참혹한 학살 장소로 변합니다. 드디어 적군의 본거지를 점령한 백군. 유유자적 으리으리한 건물 내부와 미술품을 감상하는 막간의 여유를 갖기도 하는데 Gärskådar vi nu toi Tammerfors på Gran Kvinnfoltsi. 이렇게 신선노름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곧 적군 병력들이 무더기로 몰려올 겁니다. Ni två, håll riktning österut. Ni två, västra gabeln. 이들은 다가온 적군을 맞이할 방어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Fueblos. 생각보다 빨리 적군이 몰려왔습니다. 누가 볼셰비키 아니랄까봐 쪽수도 없는 주제에 우라돌격을 하는군요. 이제 백군에게는 없는 대포까지 동원하는데 Skjuta så tittar in landkanonen! 적군의 병력은 끊임없이 몰려오고 백군 역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점점 불리해지기 시작하죠. Vi ger inte oss men spara i kul åt er själv! Jag la hellre skjuta mig själv tills jag är upp. 점점 장난이 아니군요. 지휘관 멜린 중위 결국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Pojka är slutkörd. Ammunitionen är också slut. Det finns bara en väg. Norrut mot Näsejärvi. 기껏 손에 넣은 네실린나 궁전을 적군에게 내주고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있는 부상병들을 두고 백군은 일단 철수를 하게 되는데 작전 개시 18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9시 이 궁전은 다시 적색대를 두른 적군의 수중에 들어옵니다. 다행히 적군은 백군과는 달리 이 부상병들에게 관용을 보여줬는데 Skjutit! Skjutit! Älä ammu! Ei Pidetään ammu! saksalaiset ulos. Ei, Se on saksalainen. Se puhuu ruotsia.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 적군을 제압한 백군이 다시 이 네실리나 궁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단 이틀 동안의 전투로 이 궁전은 수천 발의 총알을 뒤집었으며 주인이 3번이나 바뀌게 된 거죠. Viekää kaikki ulos seinää vasta. Skjutit! Vie Melins komppani! 1918년 4월 6일 마침내 탐페레시는 백군의 수중에 완전히 들어옵니다. 핀란드 내전 기간 내내 가장 참혹했던 전투였던 탐페레 전투는 도시 자체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후에야 적군의 항복을 받게 되었죠. 이 전투로 인해 핀란드 내전의 전황은 백군 쪽으로 급속히 기울게 되고 독일 제국마저 백군을 지원하면서 적군을 동부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적군 지도부는 병사들을 남겨놓은 채 모두 러시아 페트로그라드로 도주했고 1918년 5월 15일 핀란드 내전은 발발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백군의 승리로 종결되면서 핀란드에서의 사회주의 무장 세력은 모두 붕괴되어 버립니다. 1918년 12월 마침내 핀란드는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집에서 벗어나 내전을 거쳐 어엿한 민주공화국이 된 핀란드. 하지만 그 대가는 황폐화된 국토와 수많은 핀란드인의 피를 요구했고 그 참상은 정치 지도부들 스스로가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추가 오른쪽으로 쏠린 것은 우리 핀란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켜줄 뿐이죠. 핀란드는 이렇게 대타협을 통해 중도정치 노선으로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적과 백의 대립으로 어느 한쪽이 승리했을 망정
결국 드스령 모두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 국가의 국민 통합을 위한 대타협과 중립적 성향으로 인해 2차 대전과 냉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서구권과 동구권 사이에 이 정글과 같은 국제관계 속에서도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었죠. 정신적 내전이라 불리울 정도로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 권력 쟁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영 논리로 슬그머니 국민 분열을 주장하는 우리의 위정자들을 본다면 이들의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적 자각이 너무나도 절실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 시행착오의 역사를 보여준 영화 네실린나 전투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